비중격 망곡증의 경우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코안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변형된 탓에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비후성 비염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염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망곡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부비동염, 축농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얼굴 정중앙에 오뚝하게 솟은 코, 안쪽으로 비강 점막, 후각 상피세포가 있어 냄새를 맡는 후각과 숨을 쉬게 하는 호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중 비중격은 코안 가운데 위치하는 구조물로 코안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데요. 연골과 얇은 뼈로 이루어져 있어 콧등과 코끝을 지지하고 점막을 통해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코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 비강 가운데 수직으로 있는 얇은 판을 말하며 보통 앞쪽은 연골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뒤쪽은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콧등의 앞쪽 부분 일부와 코끝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는 비중격이 직선으로 반듯하지만 비중격 망곡증의 경우 C자나 S자 형태로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코 안쪽 숨쉬는 길이 좁아지면서 코막힘과 비염 등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입니다. 코막힘은 한쪽으로만 막힐 수도 있고요. 양쪽 다 막혀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막힘에 의해서 수면 장애나 두통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코가 휘어 있어서 그쪽 점막이 약해지게 되면 흔히 코딱지라고 하는 가피가 생기게 되고 그 밑에 있는 혈관이 잘 노출이 돼서 코피가 나서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코 한쪽을 막고 숨을 쉴 때 한쪽이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거나 잦은 코막힘이 있는 경우, 콧구멍이 심하게 휘거나 코가 갑갑해서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 잠을 잘 때 코가 답답해 잠을 못 이루거나 숨을 쉴 때 콧방울이 유난히 펄럭일 때는 비중격 망곡증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망곡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들이 다 치료를 요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비중격 망곡이 확인이 되고 코 막힘 등 비염 증상들로 일상생활이 힘들다던가 아니면 수면 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코 안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제제를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콧물 재채기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던가 아니면 수면 장애가 비강 증상에 의해서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비중격 망곡증. 약물 치료에도 좀처럼 호전이 없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 치료가 필요한데요. 휘어진 비중격 연골 부위에 섬세한 칼집을 내 바로잡은 후 덧댐 이식을 통해 단단하게 교정시켜주는 비중격 교정 수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비중격이 휜 정도나 동반된 코 질환 유무를 검사해 환자의 상태에 맞춘 교정 수술이 중요합니다. 한 2주 정도는 코를 아주 세게 푸는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과한 운동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를 계속 숙여서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는 것은 한 2주 정도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한 달 정도는 비행기 타는 건 피해 주셔야 되고 흡연이나 음주도 한 달가량은 금해 주셔야지 점막이 아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술 후 한 달 동안은 출혈 예방을 위해 코를 풀지 말고 뒤로 넘겨서 입으로 뱉어내야 하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상처 관리와 코 세척을 하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는 거는 비염 증상 때문에 내원하시는 거라 딱 비중격 망곡증 환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비염 증상이 있고 코막힘, 콧물 재채기가
잘 치료가 안 되고 오래 가는 경우에는 비중격 만곡증일 수도 있고 만성 축농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들로 코 질환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